자, 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찌남 K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2일이고요. 왕초보 차트 강의를 이번에 하기로 됐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차트 강의와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조금 더 쉽고 그 다음에 조금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고요. 영상이 또 길지 않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할 건데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요 짧은 이 오리엔테이션이 어쩌면 강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 약 한 13년 동안 시장에 있으면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을 다른 강의 내용들, 뒤에 있을 강의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강의 전에 이제 들어가야 될 사항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주식은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이제 항상 손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계좌 손해가 되든 종목별 손해가 되든 손해 나는 게 아주 다반사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식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파는 투자 행위입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부동산도 똑같죠. 저렴하게 나온 아파트를 매수해서 그 다음에 비싼 값에 파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 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2천만 개의 계좌가 있다고 하는데 2천만 개의 투자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어떤 기준을 삼았으면 좋은 부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투자법을 새로 만드시는 거지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이게 맞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경험론에 의한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주식은 100% 수익 나는 절대 법칙 같은 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이런 뉴스에 매수하고 이런 기업에 매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지 100% 여기서 매수하면 꼭 수익 난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회사의 실적과 주가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마냥 좋다고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올라가더라도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하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차트는 주가에 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수익을 보장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4번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차트에서 보이는 거는 과거 거를 보여주는 거지 내일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는 좋은 종목의 매매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의 신도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매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인정 안 하면 스스로 너무 많이 힘들게 돼요. 그 다음에 작은 돈으로 충분히 주식 경험을 쌓고 그 수익의 경험을 강화하는 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큰 어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시장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안 간다는데 내가 간다고 계속 뭐라 그럴까요? 고집 피운다고 시장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종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각각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보게 된다면 주식은 투자입니다. 이거 뭐 다 아는 거죠. 투자라는 거 그냥 네이버에서 지식백과 쳐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리스크가 수반되는 투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란 어떤 거냐면 손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다가 손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둔감해지셔야 됩니다. 둔감해지셔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냉정하게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 종목이 뭐 마이너스 3%가 났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일 때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
중점을 두는 거지, 그거 아니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남들은 돈 벌었다는데, 난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행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금융위기, 제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는 98년도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때 당시에는 군인에서 이제 전역하셔가지고 조그만한 광고 관련된 이제 회사를 하셨는데, 기업을 하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98년. 제가 98학번이기 때문에 대학 갈 때였는데, 이때 이제 97학번 형들이 밥을 많이 안 사주더라고. 왜냐면 이제, 다니던 그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고 뭐 이랬던 분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모두가 위기라고 얘기했을 때 매수를 해서 높은 자리에 팔고요. 뭐 2008년도 금융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 테이퍼링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하락했었고, 잠깐 상승했다가 팬데믹 오면서 또 난리가 부르스가 났었는데, 차트를 돌이켜 보니 이때가 저점이었구나 라는 게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고, 종목이 다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매수해서 비싸게 파는 거, 당연히 좋은 종목, 좋은 지수 뭐 이런 걸 사야 되겠죠. 이런 거를 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이때 가장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은 100% 수익 나는, 주식은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경험, 이분 이제 당대 최고의 무용가, 이분의 투자법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면 일주일치 신문을 다 보고 그걸 가지고 종목 선정을 해서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만의 어떤 투자 원칙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A라는 상황에서 투자를 했더니 수익이 났고, 어떤 때는 B라는 데서 해서 B라는 곳에서 투자해서 수익이 났고, 어떤 때는 C라는 해서 수익이 안 났어요. 그러면 이때 샀던 원칙, 이때 샀던 원칙, 이때 샀던 원칙이 아예 없었던 분들은 그냥 복불복이고 결국에는 손해가 계속 쌓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A라는 것을 매수할 때 어떤 근거로 샀는지, 이게 차트인지 실적인지 뉴스인지, B라는 경우에서 살 때 어떤 근거로 샀는지, 이게 명확해야지, 명확한 원칙으로 계속 수익이 나야, 그 원칙으로 수익이 계속 나야, 그 원칙대로만 매수하면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그리고 그 원칙을 계속 발전, 강화시키면 이 하나의 근거, 이때 A라는 종목을 샀을 때의 근거, B라는 종목을 샀을 때의 근거, C라는 샀을 때의 근거들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한다면, 이 중에서 수익이 가장 잘 났던 거, 확률이 가장 높았던 거, 그런 부분들을 투자의 원칙으로 삼으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그 원칙대로 했을 때 수익이 난다면 작은 돈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게 있어요. 투자는 내가 돈을 많이 넣고 뭐 적게 놓고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주는 건 시간이 벌어주는 거지, 여러분들의 돈이 벌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주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야 되잖아요. 이 상승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만큼의 시간. 이 시간을 들여줘야 된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하루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거나, 뭐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거나 이런 식은 아닙니다. 뭐 최소 3년, 4년 정도 꾸준히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그게 100만 원이 됐던
처음 시작을 100만 원으로 했던 1억으로 시작했던 나중에 4년 후에 가면 그냥 똑같이 부자인 거예요. 물론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뭐 한 30억 정도 있다 그러면 그냥 다 부자 아닌가요?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너도 부자 나도 부자인 거예요. 그냥 돈의 크기만 조금 다를 뿐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부분을 꼭 투자해야 된다는 거, 예. 이 부분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식은 100% 수익 나는 절대 법칙 같은 건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종목별로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종목은 수익 나고 어떤 종목은 손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투에는 질수가 있어요. 여기서 전투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목 어떤 종목에서 마이너스 50% 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90%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의 비중이 내가 10%라면 마이너스 5% 났다 그러면 마이너스 50% 났다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5% 난 거예요. 그냥 이게 다고 전체 계좌로 본다 그러면 0.5%밖에 손해가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인지 못하시고 내가 뭐 A, B, C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종목이 크게 물렸고 B라는 종목은 수익이고 C라는 종목은 수익인데 이 A 종목 때문에 B, C를 팔고 A 종목에 다 넣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나의 계좌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총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근데 지금 A, B, C를 했는데 A에서 마이너스 50%, 여기서 플러스 10%, 여기서 플러스 5%가 났는데 전체 계좌가 50만 원이야. 1,050만 원이야. 그러면 A 종목을 잘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전체 계좌는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A 종목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B, C 종목을 다 팔아서 A 종목에 더 물탔다가 더 크게 손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A라는 전투에선 졌고 B와 C라는 전투에선 이겼는데 이 진 전투에 내 목숨을 다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계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종목 관리도 중요하지만 계좌 관리가 중요하다. 종목별 대응보다는 계좌의 대응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전체 계좌, 그러니까 종목별로 마이너스 난 것보다는 내 계좌가 한 달, 뭐 일주일 별로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회사의 실적과 주가의 위치입니다. 주식의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뭐 남북경협주니 한미 정상회담이니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종목은 시젠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2019년도에 1,200억 정도 매출액 나던 회사가 2020년도에 1조 1천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6,700억이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그 팬데믹 관련된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였고요. 보시게 되면 2020년도 한 3월 무렵에 갑자기 주가가 튀어오르면서 16만 원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2만 원짜리가 16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 종목은 대부시스터즈의 주봉 모습인데요. 대부시스터즈는 그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런칭이 되면서 그 게임이 뭐 애플 스토어, 그 다음에 구글 스토어에서 매출 상위권에 도달하면서 보시면 영업이익이 그 전까지 적자였던 종목이 1,200억이 나왔습니다. 결국 2만 원 하던 주식이 또 16만 원까지 갔어요. 결국에는 실적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뭐 시장 상황과 이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실적이 계속 나아진다 그러면 주가는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침이란 급등락을 할 수는 있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다 차지하고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
그 다음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 종목, 그리고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 이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는 주가에 후행합니다. 그러므로 100%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내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내일의 주가도 모르고 1시간 뒤의 주가도 모르고 1분 뒤의 주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점쟁이한테 가서 5,000원, 뭐 1,000원짜리 이렇게 내고 이렇게 점을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만 차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고 그 높은 자리가 실제로 맞는지 그거를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확률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고 확률을 높이는 것이 차트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라는 게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어떤 종목은 올라가는데 이 위치에서 똑같은 위치인데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100개 중에서 그러니까 한 80%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만 사면 80% 정도로 위로 올라갈 성공률이 있다면 이 기법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시간도 들여야 되고 뭐 이런저런 뭐 원칙들도 세워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자리에서 사면 뭐 180% 정도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기법을 혹은 그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세운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확률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이유는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가 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어떤 종목은 내 원칙대로 했는데 더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이 멘붕이 오거든. 그래서 원칙을 세웠으면 그 원칙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는 매매 타이밍을 찾는 겁니다.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찾는 건데, 보시면 아까 봤던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여기 2020년도 요날의 봉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근거로 봉의 형태가 나왔고요. 요때도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형태로 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2만원에 사서 6만원에 팔았다면, 6만원에 다시 사서 여기 한 15만원 정도에 팔았다면, 여기서 1억 넣었다면 3억이 됐을 거고요. 3억이 다시 6억, 뭐 7억 정도까지 갈 수도 있었겠죠. 이런 자리를 우리가 찾아보는 게 차트로 보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주봉이기 때문에 조금 긴 시간을 좀 요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매매 타이밍을 찾는 거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번 왕초보 차트 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식의 신도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주식의 신도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최고점,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사서 고점에 못 팔고 어깨에 팔아서 이렇게 본전이 되는 경우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짤이죠 이거. 무릎에 사서 이렇게 어깨에 파는 경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트 공부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결국에는 매매 타이밍을 차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종목 선정하는 것과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게 차트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할 수는 없고 두 개가 공존해야 되는데, 매매 타이밍 결국에는 차트로 찾는 거기 때문에 차트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돈으로 충분히 주식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큰 돈, 내가 버겁게 뭐 월소득 300만 원인데 1억 원 가지고 매매하면 3%만 마이너스 나도 월급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계속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계속 확인하시고 나서 조금씩 투자금을 늘리는 게 맞다. 그걸 제가 못했기 때문에 많이 힘든 부분이 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 금액의 최대는 한 달 월급 정도예요. 한 달 월급 정도를 최대
그 연습하는 금액으로 생각하시고 자신의 매매 원칙에 맞게 여기에 요 부분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30만 원, 100만 원도 상관없어요. 투자 원칙을 세우기 전까지는 큰 돈을 막 넣으시면 안 됩니다. 금방 훅 가요. 금방 진짜 한두 번 맞으면 멘탈 무너집니다. 제가 다 경험해봤던 거기 때문에 절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돈으로 연습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위분들이 많이 돈을 벌어서 많이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주식시장은 365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열리고 여러분들이 손가락 클릭질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주식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 뒷거는 부수적인 문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의 경험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 이것들이 모두 실행된 후에 우리는 시장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시장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집 부린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 간다고 하면 안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정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은 하지만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응해야 할 때는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대응은 바로 주식의 매도를 얘기하는데요. 주식에서 가장 힘든 건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매수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매도를 잘하면 적은 손해로 나올 수 있지만 매도를 못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대응이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뭐 대응의 여러 방법이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런 부분이 있지만 뭐 간단한 예로 드리면 내 계좌가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9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수익이 나고 어떤 종목들은 마이너스가 나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나의 투자 원칙이 전체 계좌 대비 마이너스 10%가 나면 손절한다. 그러면 이 종목별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다 손절하고 900만 원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대응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괜히 놔뒀다가 이게 900이 700 되고 700이 500 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려면 100% 벌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쉽게 좌절하게 되고 또 매매 원칙이 흔들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대응이다. 주식은 대응이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도 이번 강의는 충분히 남는다라는 거. 이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좀 빠르게 돌려서 혹은 아까 보셨던 요 내용들만이라도 어디 갔죠? 이 내용들만이라도 한 번씩 지켜보시면서 혹은 이 프레젠테이션이 교환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이거를 한 번씩 보시면서 꼭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기술이 좋아도 마인드에서 차이가 나서 수익이 안 납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KCT라는 종목입니다. KCT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을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이 차트만 보면 수익이 났어야 됩니다. 지금 최고가잖아요. 여기 보시면 최고가거든요. 근데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종목을 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손해가 났습니다. 자, 여기 한 5분 봉으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했어요. 손절하고 나서 이게 5월 18일이거든요. 그러면 일봉으로 보게 되면 5월 18일이 언제냐면 이날입니다. 이날 팔고 나서도 얘가 갈 것 같은데 한데 이틀 만에 가버리더라고. 결국에는 제가 어떤 저만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수했고 뭐 매수
위치가 이제 안 좋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는 주가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신법이 흔들려서 너무 손해가 많이 나서 막 그런 거에 이제 휘둘려서 결국에는 손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100% 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리엔테이션에 나왔던 이 내용들을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신법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했는데요. 30분짜리 한 25분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이 강의에서 어쩌면 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특히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있었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